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9살, 45년 넘게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해온 의사 박노준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두 손으로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손주와 웃으며 밥을 드셨던 그 어르신. 따뜻한 국 한 숟가락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나신 그분들. 모두 평소처럼 식사하셨고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단 하나, 식사 후 그 작은 실수 하나만 없었더라면 지금도 자녀와 손주 곁에서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기에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10년을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켜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도 식사 후 작은 실수 하나로 건강했던 70대 어르신 3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평소처럼 밥 드신 것 뿐이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이 이 이야기만 들으셨더라면 지금도 웃으며 손주 손을 잡고 계셨을 텐데요. 저는 의료인으로서 똑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아닌 지켜주는 분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지혜이며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정보 하나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계십니다.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10분 오늘 이 시간을 내주신다면 앞으로의 10년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작은 지식과 선택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이 정보를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단 10분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시는 분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노후의 건강 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지혜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어르신들이 오늘도 웃고 내일도 걷는 그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79살이며 지금도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현역 의사입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수많은 응급 환자들을 진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살려냈고 덕분에 감사하다는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건 끝내 살리지 못한 분들의 얼굴입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아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건강하셨고 가족들과 웃으며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단 하나의 행동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오셨고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습니다. 어느 명절 연휴 직후였고 아침부터 구급차가 연달아 세대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었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3분 모두 식사 후 아주 흔한 행동 하나를 하신 다음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점심을 드신 후 욕실로 들어가 목욕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두 번째 할아버지는 밥을 드시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은 식사 후 바로 등산을 하셨고 산중턱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의료진들도 모두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분 모두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멍하니 앉아 계셨고 어떤 손주는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어제까지 같이 밥 먹고 놀았는데요. 그날 밤 저는 퇴근을 하지 못하고 병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셨을까? 평소에도 건강하셨는데 결국 하나의 답에 도달했습니다. 그 누구도 식사 후 위험한 행동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는 걸 진지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 게 왜 위험한지 설명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그 위험을 강조해드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직접 나서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45년간 응급실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후회하며 얻은 경험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밥 먹고 누운다고 뭐 큰일 나겠어? 뜨뜻하게 목욕하면 몸에 좋지 않나?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상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식사 후의 행동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였는데 그날 저녁 응급실에서 가족과 이별을 해야 했던 수많은 어르신들, 그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식사 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와 꼭 지켜야 할 좋은 습관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실 수도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10년을 바꿔줄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의 피는 대부분 위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심장과 뇌에 피가 부족해져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30분 때문에 울고 계신 가족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식사 후의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 그냥 밥 먹고 좀 누웠을 뿐인데요. 정말로 단순히 밥을 먹고 조금 눕기만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거나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그게 문제겠어?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69세 최순자 할머니께서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점심을 맛있게 드신 후 평소처럼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기 시작했고 결국 가족들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에 있던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여 기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폐에 염증이 생겼고 위산성 폐렴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삼키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위산이 잘못된 방향으로 올라오면 기도로 들어가기 쉽고 이게 폐까지 들어가면 폐렴이나 심한 염증 심하면 질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폐 기능이 약해져 있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의 박정호 교수님은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사 후에는 절대 바로 눕지 마십시오.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오면 단순히 속쓰림이 아니라 폐렴이나 식도염 더 심하면 위산이 폐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밥 먹고 낮잠을 자거나 잠깐 눕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고 나서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진다는 것을요. 위산이 올라오면 속이 쓰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산은 강한 산성 물질이라 식도나 기도를 자극하고 상처를 내며 오랜 시간 반복되면 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심해지면 출혈이나 심지어 식도암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누운 자세에서는 음식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고 역류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몸을 비스듬히 기대거나 소파에 반쯤 눕는 자세도 매우 위험합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나는 그냥 기대만 있었어라고 하시지만 그게 오히려 폐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운 상태에서는 폐 아래쪽의 공기와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아 폐렴의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도 식사 후 늘 소파에 기대어 쉬시던 72세 김영자 할머니가 한 달 새 폐렴으로 3번이나 입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은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등을 의자에 살짝 기대되 몸을 뒤로 눕히지 않고 똑바르게 앉아 있으면 위산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세는 소화도 더 잘 되게 도와줍니다. 예전에 진료실에 자주 오시던 75세 이순자 할머니는 만성위염과 소화불량으로 약을 오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병원에 자주 안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오셨을 때 물어보니 선생님 말씀 듣고 식사 후 30분 동안 똑바로 앉아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도 속이 편해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참 기뻤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위산 역류도 줄어들고 폐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꼭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고 찜질방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뜨끈한 물에 들어가면 소화도 잘 되고 몸도 풀리지요. 그 마음 잘 압니다. 저도 젊었을 땐 식사 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뭔가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응급실에서 수많은 사고를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 달 전 있었던 일입니다. 76세 박병철 할아버지는 찜질방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건강하시기로 유명했고 늘 친구들과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식당에서 닭볶음탕을 드시고 바로 찜질방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근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찜질방 직원들이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삶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밥을 먹고 나면 우리 몸의 피는 대부분 위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소화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 쪽으로도 피가 몰리게 됩니다. 결국 심장과 뇌로 가야 할 피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장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뇌는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절중, 심장마비, 실신 같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은 혈관을 넓히는 작용을 하므로 평소보다 혈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위험합니다. 김민우 교수님이라는 국내 심장 전문의께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뜨거운 물에 들어갈 경우 뇌절중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욕탕이나 찜질방 입구에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은 이 벽을 삼가주세요. 이 문구는 괜히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더워서 에어컨을 세게 틀고 식사 후 바로 찬바람을 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역시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식사 후엔 혈류가 위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때 갑작스럽게 찬바람을 쐬면 혈압이 급변하게 되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송미경 할머니는 작년 여름 식사 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셨다가 갑작스럽게 폭통과 구토 증세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에어컨을 천장 쪽으로 틀어 간접바람을 맞고 미지근한 보리차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겨울엔 반대 상황도 생깁니다. 식사 후 갑자기 추운 바깥 공기를 마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뇌절증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외출하면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뜨거운 목욕을 피하십시오. 에어컨 바람은 직접 쐬지 말고 간접바람으로 조절하십시오. 여름엔 미지근한 보리차, 겨울엔 따뜻한 생강차가 좋습니다. 겨울철 외출은 식후 1시간이 지난 후 따뜻하게 챙겨 입고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사고를 막아주는 열쇠가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건강한 분일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바로 운동, 건강에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고 바로 운동하면 살이 덜 찐다고 하던데요. 운동은 언제 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이해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식사 후에 걷거나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5년간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보며 제가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식사 직후 30분 이내에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민수 할아버지 72세, 평소에 건강하고 등산을 좋아하셨습니다. 친구들과 산 아래 식당에서 도토리묵과 닭볶음탕을 드시고 곧바로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셨겠지요. 그런데 산 중턱쯤 올라가던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있던 친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바로 연락해 주셔서 저희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에 큰 무리가 와서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민수 할아버지처럼 평소 건강하던 분들도 식사 후 바로 운동을 하면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피를 위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도 피가 필요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은 두 곳에 동시에 피를 보내야 하니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 차가 언덕을 오르려고 할 때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것처럼 심장이 급하게 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언덕을 오르거나 계단을 오르는 운동,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이때 심장 혈관이 막혀 있다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 전문의인 최윤정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안에 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 관련 사고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는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제가 치료했던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정은자 할머니는 식사 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 곧바로 동네 공원을 빠르게 걷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하며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저혈압 상태였고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식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말씀드렸고 이후부터는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 계신 후에 천천히 걷는 습관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비슷한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매우 간단합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은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고
그 이후에 가볍게 걷는 운동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산책하거나 공원 벤치를 중심으로 한 바퀴 걷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걷거나 땀이 많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식사 전이나 식후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고강도 운동은 노년기에는 오히려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주고 심장에도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후의 몸 상태는 아주 민감합니다. 이 시기에 격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욕심을 부린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진짜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앞서 제가 식사 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눕기,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그리고 격한 운동하기였습니다. 이 3가지 행동만 피하셔도 정말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식사 후에 꼭 지켜야 할 좋은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가진 습관들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몸소 깨달은 것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는 것입니다. 단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찬물은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하고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최순자 할머니는 위산역류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여러 번 바꾸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10분쯤 지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인 이후로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약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물 한 잔이 소화기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하지만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습관입니다. 두 번째,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0분 동안은 바르게 앉아 계셔야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허리를 의자에 붙여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약을 드렸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식사 후 30분간 허리를 펴고 앉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약을 거의 끊고 생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진작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의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바른 자세는 이와 장이 제 위치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가족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십시오. 식사 후 조용히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웃으며 나누는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남편과 매일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엔 단순한 습관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고 건강도 함께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대화는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지켜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께는 더더욱 필요한 습관입니다. 네 번째, 30분 후 천천히 걷기입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뒤에는 가벼운 산책이 소화에 매우 좋습니다. 빠르게 걷거나 힘든 운동이 아닌 느리고 편안한 걸음으로 1015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오영수 어르신은 아파트 단지를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당뇨 수치가 높아 약을 3알이나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걷기 습관을 3개월 지속한 뒤 약을 1알로 줄이게 되었고 체중도 5kg 정도 빠지셨습니다. 이게 다 밥 먹고 30분 쉬었다가 걷는 덕분입니다.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걷는 운동은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식사 후 생기는 졸음이나 더부룩함도 줄여줍니다.
이처럼 식사 후 좋은 습관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 바른 자세로 앉기 가족과의 대화 30분 후 천천히 걷기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큰 수술이나 비싼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과 습관이 진짜 건강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식사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과 반드시 실천해야 할 좋은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식사 후 관리를 잘해도 식사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5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식사량 조절을 못해서 생긴 문제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처럼 드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엔 밥 2공기 뚝딱이었는데 지금도 그 정도는 먹어야 배가 부르지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같이 약해집니다. 예전만큼 먹으면 위장에 무리가 오고 심지어 심장을 압박하는 일도 생깁니다. 몇 년 전 이동철 할아버지께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평소에도 잘 드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식사 후 갑작스럽게 가슴을 쥐었다는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위장이 너무 팽창해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소화도 되지 않아 속이 꽉 막힌 느낌이 들었고 혈압도 불안정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후 이동철 할아버지께 식사량을 조절하자고 권유드렸고 그때부터는 손바닥만큼의 양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자 위장이 편안해지고 가슴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바닥만큼의 밥, 반찬은 색깔 다르게 3가지 그리고 천천히 20번 이상 꼭꼭 씹으십시오. 너무 배가 고프다고 급하게 먹는 습관은 소화불량뿐 아니라 체내 혈당 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꼭꼭 씹으면 포만감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사의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반찬의 절반은 채소와 과일이어야 합니다. 색깔이 다양한 음식일수록 영양도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을 꼭 챙기십시오. 생선, 두부, 달걀 같은 식품은 어르신들의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셋째,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곡물이 들어간 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그리고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졸음이 심하다면 그건 과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과식하면 위장이 무리를 하고 혈액이 소화기관에 몰리면서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 심한 졸음이나 가슴 답답함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식사량과 식사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특히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은 식사 전후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혼자 식사 중 기도가 막혀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곁에 아무도 없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식사 전에는 항상 물 한 잔을 준비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중 사례가 들리거나 목이 막혔을 때 바로 마실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 1시간 이내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집에 있는 이웃과 짧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김영순 할머니는 혼자 식사하신 후 늘 아들과 10분 통화를 하십니다. 어느 날은 전화 도중 갑자기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고 아들이 바로 집으로 달려가 병원으로 모시고 오셔서 큰 일을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가 모두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식사 전, 중, 후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건강을 지켜주는지 모두 아시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 정보들이 단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 속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식사 습관을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응급실이 아닌 건강한 일상에서 다시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박노준이었습니다.